오늘도 통장을 믿고 잠들었나요? 내일 아침 그 돈이 그대로일 거라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은행을 믿었던 67세 박옥자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당신의 자산,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민입니다. 42세 15년간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시니어 전문 독립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 아버지가 작년에 당하신 일 때문입니다. 75세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단 20분 만에 모두 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이제 너한테 짐만 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신 어르신들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금융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60세 이상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액이 무려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87억 원씩 어르신들의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90%가 예방 가능한 피해였다는 사실입니다. 65세에서 89세 사이,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돈 관리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이면서 동시에 의료비나 요양비 같은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이죠. 제가 자산관리사로 일하면서 마주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국어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명자 선생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퇴직금 2억 원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사칭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던 겁니다. 사기범들이 유튜브 광고까지 활용해서 가짜 금융 앱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었죠. 이제 그분은 매달 생활비조차 빠듯해졌고 계획했던 노후 생활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다가 이렇게 됐네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괜히 욕심을 부렸어요. 선생님은 그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지금도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돈의 문제가 정신 건강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자산관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통해 65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알아야 할 금융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르신들이 빠지기 쉬운 5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이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7가지 행동 지침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형 증권사에서도 VIP 고객에게만 알려주는 젊은 자산관리사만이 알고 있는 진짜 비밀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장롱 속 현금 보관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며 현금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82세 김순덕 할머니는 평생 모은 1,000만 원을 비닐포장지 2겹에 싸서 수건으로 감싸고 양말 상자 안에 넣어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셨습니다. 3년 후 돈을 꺼내 보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돈이 눅눅하게 달라붙고 곳곳에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습기 때문에 글씨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져갔지만 절반 이상은 교환 불가, 430만 원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면서 돈이 썩는 건 처음 봤다며 할머니가 울먹이며 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집 안 여러 곳에 나눠 숨겨두셨습니다. 도둑이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나름의 지혜였죠.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뒤졌지만 할머니가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셨고 할머니는 손짓으로 겨우 몇 곳을 알려주셨지만 이미 기억도 안 나시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도난, 습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나 건강 악화로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편하다며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각 금융기관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다면 그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 원만 보장받고 2천만 원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 은행으로 나눠두셨다면 모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정영자 할머니는 평소 사용하던 한 은행 통장에 9천만 원 전부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스미싱 문자에 한번 클릭했다가 계좌가 전체 지급 정지 조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돈을 뺄 수 없어서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아끼거나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녀나 친척 명의로 돈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76세 유민수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상속세도 피하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웃의 조언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비트코인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유 어르신이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에 의지하려던 돈을 모두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까지 잃은 것이죠. 네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유튜브 재테크 채널과 인플루언서들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요즘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쉬운 투자라며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채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71세 박순자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월 300만 원 연금 만들기를 본 후 시니어 전용 변액연금 보험에 퇴직금 2억 원 전액을 투자하셨습니다. 담당 직원은 BTS가 모델인 광고까지 보여주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문의했더니 위약금이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다섯 번째 치명적인 함정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세 가지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위험한 멘트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은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입니다. 68세 박영숙 어르신은 4천만 원을 예금하러 갔다가 이 말을 듣고 고위험 펀드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상담 직원이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자도 훨씬 높고요. 요즘 인기 많습니다라고 했죠. 어르신은 직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괜찮겠지 하시며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인하셨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다시 은행에 가셨을 때는 이미 1천만 원 가까운 손해가 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생활비라도 쓰려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그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금리가 떨어집니다입니다. 69세 최인숙 어르신도 이 말을 듣고 덜컥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다가 은행에 들렀는데 상담 직원이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뀝니다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셨답니다.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는데 3개월 후 확인해 보니 일반 예금이 아니라 펀드와 보험이 섞인 고위험 상품이었어요. 세 번째 위험한 말은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입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이 말을 믿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변액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직원이 자녀분께 괜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어르신만 알고 계셔야 유리한 상품이에요 라고 했다고 해요. 몇 달 뒤 병원비가 급해서 해지하려 했는데 수수료만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생 마지막 통장 이야기입니다. 85세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을 책장 사이에 숨겨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평소 김할머니는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쓸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기만 하셨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 괜찮아라며 웃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마스크 값이 아까워 집에만 계셨고 배달 음식은 너무 비싸다며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드려도 나는 필요 없어 너희가 써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는 배불러라며 음식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아파도 참으셨던 김할머니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중 책장 사이에서 10년도 더 된 통장 4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휴명계좌가 되어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할머니는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좀 쓰셨더라면 병원도 일찍 가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만 두고 못 쓰는 돈은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 자산 사분할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4개의 통장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쓸 생활비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시중은행 보통예금으로 보관하세요. 이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돈으로 역시 예금으로 보관하되 다른 은행에 예치하세요. 대략 1년치 생활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 안전 통장입니다.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보관하세요. 이때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성장 통장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약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통장으로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만 투자하세요. 절대 주식, 펀드, 코인, 해외 투자에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4개로 나누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장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통장마다 서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변호사, 세무사의 연락처를 항상 지갑에 넣어두세요. 금융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을 우선 이용하세요. 셋째, 이체 한도를 30만 원으로 설정하고 가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100만 원 이상 출금 시 자녀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도록 설정하면 보이스피싱을 99%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 계약서를 한 곳에 모아 요약본을 만들어 두세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해지불이익은 없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다섯째, 2개월마다 한 번씩 자산 건강 검진을 하는 날을 정해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을 점검하세요. 휴면계좌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절대 혼자서 중요한 금융 결정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품이든 계약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일곱째, 현금은 집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세요. 장롱 속 현금은 결국 종이 조각이 될 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 NFT 사기, 가상화폐 피싱, AI를 이용한 음성 조작 사기까지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법이 바뀌어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의심하고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면 더욱 의심하고 거의 보장된다고 하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김정순 할머니 같은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어야 합니다. 제가 자산관리사로 일하면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자신의 삶에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건강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정기 건강검진,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가족과의 여행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교육도 받아보세요. 요즘은 은행에서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뱅킹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돈은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성공적인 노후 자금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위로와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병원비를 아껴서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버 전용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홈쇼핑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되 검증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금융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온 금융 관련 메시지는 99%가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은행에서 연락할 때는 반드시 고객센터 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절대 받은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직접 문의하세요. 또한 젊은 세대들이 쓰는 새로운 금융 앱들을 무작정 따라 하지 마세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도 복잡한 기능은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본 기능만 이용하세요.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는 65세 이후에는 절대 금기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권해도 유튜브에서 쉽다고 해도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젊은 사람도 90%가 손해를 보는 것이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부동산 경매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추천하는 채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65세 이후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대신 국채, 은행 예금, 정기적금처럼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만 이용하세요.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도 조심하세요. 변액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복잡한 상품들은 수수료가 매우 높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큽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받으면 일단 거절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보험 설계사나 소비자원에 문의해서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즘에는 AI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자녀가 전화해서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돈은 모은 사람이 현명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도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그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인생 마지막 통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신다면 그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금융 안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 최신 수법, 안전한 은행 선택법, 의료비 준비 전략 등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2세 자산관리사 정수민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노년층 자산관리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돈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